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욱입니다. 오늘은 업무방법서 2차 1과목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2차 1과목 162페이지 특정위험보장의 인삼품목 하고자 합니다. 인삼품목 인삼품목 한번 해보고자 해요. 자, 인삼품목에 보면 1번 상품 내용이죠. 상품 내용의 1번 보험의 목적 1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에 설치하였거나 이미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해가림 시설, 인삼 재배 시설이죠. 또 두 번째, 인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배하는 2년근 이상으로 인삼을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 관할 농협에 신고된 인삼이어야 돼요. 2년근 이상으로. 자, 보험의 목적 얘기를 해봤습니다. 2번 보상하는 손해 하려고 그래요. 보상하는 손해. 자, 인삼은 특정위험 방식입니다. 특정위험 방식이란 특별히 정한 위험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정한 위험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특정위험 보장이란 특별히 정한 위험. 특별히 정한 위험에 뭐가 있느냐? 태풍, 강풍, 우박, 자연재해에서 얘기하는 호우가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요? 집중호우. 집중호우는 24시간 동안의 강우량이 그렇죠. 80mm 이상일 때죠. 이렇게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호우는 많은 비가 내려서 발생한 손해, 많은 비 20mm 와도 많은 비죠. 그런데 집중호우란 24시간 이내에 몇 밀리요? 80mm. 강풍 규정도 다르죠. 특정 위험에서 강풍은 그렇죠. 초속 14m 이상. 14m/s 이렇게 얘기하죠. 자, 초속 14m 이상의 바람이 불었을 때 강풍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초속 13m는요? 아니죠. 강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얘기한다면 초속 13m, 강한 바람인가요? 아닌가요? 강한 바람이죠. 강한 바람 또는 돌풍 등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 강풍입니다. 종합위험에서 강한 바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초속 몇 미터 이상 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용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위험에서 정하는 용어는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다음 우박,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그 다음에 설해가 아니죠. 자연재해에서는 설해예요. 많은 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죠. 폭설은 많은 눈입니다. 자, 대설주의보, 대설경보에 의한 눈에 의해서 했었을 때 폭설이라고 그래요. 폭염. 폭설과 폭염이 있죠. 다음에 침수. 침수 피해, 냉해 피해. 그 다음에 화재까지를 인삼품목에서는 특별히 정한 위험으로 보장합니다. 초수해 없죠. 초해 없죠. 예. 한해 없습니다. 등등 기타의 자연재해 물론 없죠.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는 8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우박, 다음에 폭설, 폭염, 다음에 침수, 냉해, 그 다음에 화재입니다. 자, 세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재원보, 그렇죠. 여기서는 인삼이니까 하계보가 아니라 해계보죠. 해가림시설. 해가림시설. 그리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하잖아요. 인삼은 뭐가 있느냐면 연작장애가 있죠. 연작장애.
계속해서 거기에 인삼을 심으면 몇 년 만에 수확하죠? 인삼? 그렇죠. 6년근 홍삼. 6년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6년근. 가장 인삼의 효능이 좋을 때가 6년이래죠. 자, 6년근 인삼입니다. 6년근 인삼을 했는데 6년 동안에 땅의 기운을 모두 다 인삼이 빨아들였어요. 근데 다시 거기다 인삼을 한다. 그럼 연작장애가 일어나죠. 계속해서 이어서 지으면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런 연작장애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연작장애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작장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 염류장애는 뭔지 아시죠? 예, 소금기가 많아서 발생하는 장애, 염류장애입니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봤습니다. 4번. 보험기간. 보험기간 얘기가 나옵니다. 보험기간은 특별하죠, 여기는. 보험은, 인삼은 재배하는 기간에 따라서, 자, 묘삼을 갖다 심죠. 묘삼은 몇 년 된 거예요? 1년. 그래서 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인수제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인수제한이죠.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건 묘삼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묘. 예, 그렇죠. 모판에다 심어놓은 삼을 묘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삼포, 삼을 심는 포장에 옮겨 심었다. 삼포에 옮겨 심으면, 그렇죠. 그 삼포에 옮겨 심으면 2년근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6년근 만기를 채우고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옮겨 심을 때, 그때가 언제느냐, 봄이냐, 가을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5월 1일부터 6개월 뒤 11월 1일부터 이렇게 보험에 2번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이듬해 어떻게 하느냐면 5월일 때는 4월 30일까지, 10월이었을 때는 11월 1일이었을 때는, 그렇죠, 10월 31일까지 이듬해까지 간다는 겁니다. 참, 인삼이 없는 인삼 재배 시설은 보험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그렇죠, 안 받죠. 자, 보험 가입 금액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을 가입할 때 1년의 단위로 받으니까 2년근일 때도 있고 3년근일 때도 있고 4년근일 때도 있겠죠. 인삼이니까 5년근일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연근별 보상가액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연근별 보상가액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한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서 또 하나, 해가림 시설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해가림 시설은, 여기는 무슨 위험 방식이에요?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섯 재배사, 원예 시설, 포도의 비가림 시설, 대추의 비가림 시설, 이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전부 다 뭐였느냐면 특정 위험이 아니라 종합위험이었습니다. 종합위험이었으니까 거기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제조달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조달가액. 그런데 여기 해가림 시설은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특정 위험 방식은 바로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감가가 얼마 돼 있느냐? 제조달가액이 500만 원인데 이미 2년이 경과돼 가지고 3년 차에 가입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가림 시설은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했다. 그러면 5년 하면 매해 얼마씩 하느냐면 16%씩 했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1년에 16%씩 2년 32%를 빼고 나머지만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가상각률입니다. 3년 지났으면요, 여기다 3년 해가지고 빼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특정위험 방식이기 때문에 1 감가상각률로 한다는 거예요. 1 감가상각률로 해가림시설은 보험에 가입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보험료 해야죠. 보험료 6번 보험 가입 금액하고 나면 보험료,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죠. 보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영업료율 곱하기 1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방제시설 할인율 하죠. 방제시설 할인율, 그 방제시설 할인율에서 해가림시설은 별도로 가입했죠. 보험 가입할 때 해가림시설 별도로 한 거고, 그럼 방제시설이 아니라 해가림시설이에요. 그럼 방제시설로는 뭐가 있느냐? 혹시나, 그렇죠, 그 한 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물을 뿌린다. 그래서 관수시설이 있습니다. 관수시설과 미세살수장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죠. 미세살수장치는 뭐예요? 그렇죠. 물이 안개처럼 팍 퍼져나가는 게 미세살수장치이고요. 관수시설은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물이 뿌려지는 것처럼 물을 대주는 시설이 관수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보험금 보겠습니다. 보험금. 자, 7번 보험금. 이것은 이 과목 강의할 때 하겠지만,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죠. 1-가 아니라 보피자죠. 보피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자, 그 다음 보면 자기부담 비율이란 계약 시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계약할 때 자기가 선택하는 비율이죠. 10%, 15%, 20, 30, 40%.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8번 자기부담 비율 했고요. 10%는 3년간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액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일 때, 15%는 2년간 연속 가입하고 보험금 수령액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일 때 15% 선택할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음 9번 미경과 비율이죠. 미경과 비율.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더 남았죠. 하나 더 나온 게 뭐 나왔어요?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이란 정의부터 정확히 좀 하고 가자고요. 피해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수확량입니다.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는 적과전에 사용하든 인삼의 특정위험에 사용하든 특정위험 방식이 적용된다면 기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산정하는데?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겠다. 이게 기준이에요. 군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이렇게 서 있으면 A, B, C, D, E 이렇게 돼 있으면 C 기준 그럴 수 있고 A 기준 그럴 수 있죠.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많이 해봤죠. A 기준 그러면 E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양팔간격 그러면. 그런데 기분 좋게 E 기준 양팔간격 그러면 A가 또 이번에 정신없이 뛰죠.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 각각 다르고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는지 달라진다는 거죠. 기준 수확량이라는 개념, 피해율 산정을 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수확량 자체를. 그 수확량 자체를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피해율 산정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인삼 품목에 있어서 기준 수확량은 인삼 피해율 산정을 위한 수확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통 인삼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니까 인삼 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의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경과 비율 먼저 하고 가야 되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딱 그 정도는 여러분들 입에서 줄줄줄줄 흘러나와야 이제 될 때가 됐습니다. 자, 다음 2번 계약인수 보겠습니다. 계약인수. 계약인수하면 보험가입 지역. 그렇죠. 인삼은 전국이죠. 보험가입 지역. 2번 보험가입 자격인가요? 보험가입 자격.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차농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농하고는 상관없죠.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 물론 뭐 국내에서 이 말까지 넣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 정도는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입에서 줄줄줄 흐를 때가 됐다고 봅니다. 3번 기준. 기준 뭐죠? 금액이 얼마짜리냐 이거죠. 인삼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200만 원. 네, 보험 가입 금액 200만 원 이상의 농지. 자, 200만 원 이하의 농지가 2개 있을 때 2개를 합하여 200만 원이 되면 2개의 농지를 하나의 농지로 하나의 보험 가입 상품으로 본다. 지금 이 얘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인수제한. 인수제한. 각각의 목적물들이 쭉, 인수제한 목적물, 기본적인 거 딱 외워두셔야 되죠. 보험 가입금액 200만 원 이하. 다음에 2년근 미만이거나 6년근 이상인 인삼을 심은 농지 안 받아주죠. 그 다음에 산양삼이 뭐예요? 산에다가 이렇게 뿌린 거죠. 산양삼, 장례삼이라고도 그럽니다. 묘삼 안 되죠. 모판에 있으니까 아직 1년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 수경재배 인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작장애가 있는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연작장애 때문에 그런 거죠. 연작장애를 유발하는 농지. 자, 두둑 높이가 몇 cm 미만이요? 15cm. 15cm 이상은 되어야 무엇을 당하지 않죠? 그렇죠.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둑 높이를 몇 cm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15cm 이상. 자, 보험 가입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하천부지.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다음에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구역에 소재하는 농지.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농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쭉쭉쭉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기타 인수가 비적절한 농지. 자, 그리고 나면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이 해가림 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해가림 시설. 공사 중인 해가림 시설. 다음에 소유권이 확인이 불가능한 해가림 시설. 다른 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는 해가림 시설. 정부 지원에. 다음에 규격에 맞지 않는 해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열심히 외우시리라 믿습니다. 자, 인수 관련 수확량 보겠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기준 수확량 아주 정의가 나오죠. 인수 관련 수확량.
자, 이렇게 해서 인수 관련 수확량은 기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그 산출 방법에 대해서 딱 하나 못질이 돼 있죠. 농업중앙회 인삼특작부 통계 자료와 그러니까 인삼연구소 논문의 자료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7대3의 비율로 한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쭉 농업중앙회 인삼특작부 통계 자료와 인삼연구소 논문의 자료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정도는 산출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옥수수에 대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옥수수가 아니라 참 인삼에 대해서 제가 피다 보니까 옥수수가 보였어요. 171페이지.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1과목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품목이 끝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가축체보험 얘기가 남았는데, 가축체보험은 1, 2과목을 묶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 육회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육회독. 자, 육회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육회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2차 1과목은 2차 1과목은 육회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육회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육회독은 육회독 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나면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게 구별이 됩니다. 전지. 이게 지금 전지죠, 전지. 전지에다 줄 다 그어서 하다 보면 자, 금방 배운 인삼의 부분에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 해놓고 나면 딱 자기가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요. 인삼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렇게 딱 알아요. 그럼 그 얘기를 기준 수확량 해가지고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데 인삼 비율 산정을 위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정의예요. 산출 방법도 알아요. 입에서 나와. 뭐라고 나와요? 농업중앙회 인삼특작부 통계자료와 인삼연구소의 논문의 자료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산출 방법까지 딱 입에서 줄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기에다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인삼을 할 때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B가 보고 내 것을 베껴 적었어요. B는 어떻게 될까요? 특정 위험 방식에서 기준 수확량이 기준이에요, 기준. 기준 하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피해율도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준 수확량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모르고 내가 한 것을 옆에 사람이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외웠어요. 그 사람은 시험에 가면 필이 떨어집니다. 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수확량을 모르니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기준 수확량을 자기가 다 외웠어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자기가 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면 기준 수확량을 적었을 거예요. 근데 B가 보면 기준 수확량도 모르고 이걸 정리했구나. 자기는 빼고 정리해요. A보다 B가 실력이 월등히 크면 B는 A 전지에 정리한 육회독 것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아는 것을 다 알고 B는 A가 아는 것을 다 알고 B가 나머지 부분만 보충하기 위해서는 보탬이 돼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마다 용어 하나씩은 모르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A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기준 수확량을 알고 B는 몰라요. 그래서 A가 실력이 B보다 적은데도 기준 하나를 빼놓고 B는 기준을 모르고 나머지는 잘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과목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2차 이 과목 할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흔들리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지 작성하는 것은 꼭 타인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보통 전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칸 넣기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고 이 전지를 완성한 사람은 이것이 실패가 왜 중요한지까지 압니다. 이 칸을 잘못 쳐가지고 나중에 보면 내 이 칸을 조금 더 높게 쳤어야 되는데 이 칸이 적었던 거예요. 이 칸은 이렇게 쳤는데 이 칸은 적어도 됐는데 높게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네, 보기 싫어서 다시 한 장 다시 썼어요. 왜? 여기 있는 걸 적다 보니까 이것은 이쪽까지 흘러나오고 여기 있는 것은 요만큼만 적다 보니까 이 칸이 안 맞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빨간색 하나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처럼 그어놨으니까 보기 흉해서 빨간색으로 그어볼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보기 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한 칸만 그러겠어요? 하다 보면 분명히 무엇인가 이렇게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작성해야 돼. 요만큼 했는데 다시 작성하게 돼요. 그런데 또 여기 하다 보니까 또 한 요만큼 했는데 또 안 맞아요, 칸이. 조금 더 위에서 당겨서 조금 더 줄여서 썼어야 돼요. 이 칸이 부족하니까. 하나씩 줄 치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랬었구나 하면 전지를 다 하고 나면 보통 2장 내지 3장을 버리고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이 전지를 완성하고 나면 내가 요만큼 해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장에 가는 발걸음을 얼마나 가볍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